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IM뱅크,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죠. 하반기 첫 공시가 떴습니다. 시중은행의 거의 막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IM뱅크에서 떴는데요. 한번 그 자소서 문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까다로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어떻게 하면 자소서를 잘 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작성 가이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물론 이제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끝장 취업에서 금융권 취업 강의하고 있는 김인회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반가운 친구들은 저를 이제 이지패스에서 보시고 뭐 투자자산 운용사 투은사 강의라든지 뭐 신용분석사 강의 아니면 뭐 토마토패스에서 뭐 AFPK 강의 이런 데서 만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업이 세무사기도 하지만 취업 강사예요. 그래서 취업 관련해서 뭔가 금융권 취업, 면접 이런 강의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이제 특강들을 다니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 이런 자소서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지 하고 있었는데 오늘 너무나 조금 주말이고 연휴거든요. 지금 8월 뭐 15일, 14일 이렇게 되는데 바로 아이엠뱅크가 떴길래 많은 준비를 하진 못했지만 빨리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소식을 전해드리고 뭔가 자소서를 작성하는 걸 도와드려야지 라는 마음에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직 채용 공고를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IM뱅크가 조금 특별한 은행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채용고에서 어떤 게 좀 특징적이다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요거 보시면요, IM뱅크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귀엽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2026년 IM뱅크 신입 행원 채용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좀 반가운 소식인 건요. 물론 IM뱅크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은행들 순위가 있으면 조금 아래쪽일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예전에는 지역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이었는데요. 이번에 한 뭐 2년 정도 됐나요? 시중은행으로 탈바꿈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것도 처음이에요. 지역은행이다가 시중은행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만 있다가 이제 수도권에도 영업점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가 어디예요? 대구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들어가셔서 어느 정도 올라가시면 대구는 좀 각오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좀 좋은 거는 아임뱅크가 지금까지 채용을 어떻게 했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상반기 하반기를 하긴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했어요. 한 번은 이제 6개월 채용 연계형 인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한 번은 1년 채용 연계형 인턴이었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 인턴 생활을 하고 만약 합격했다라고 하면 인턴 생활을 하고 요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하고서 약간 전환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합격을 했는데 6개월간 계속 감시받고 계속 평가받고 이런 느낌이야. 그랬었는데 지금 이번에 하는 신입행원 채용은 어쨌든 그냥 한 번에 진짜 찐 신입행원 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환형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따 공고 보시면 거의 대부분 본사라든지 핵심 부서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요렇게 이제 이번에 뽑는다고 했어요. 보시면은 일반이 공공명, 그다음에 지역이 공공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은행에서 봤을 적에 이제 본사라든지 주요 영업적 이런 데 인원을 뽑는 거고요. 지역 인재는 그 지역에서만 조금 근무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 인재로 뽑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본점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문직이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 회계사님이라든지 뭐 변호사님이라든지 계리사님 이런 분들 또 전문직으로 따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요거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 요거를 관심을 갖고 보실 겁니다. 그래서 뭐 개인금융이라든지 기업금융 이런 걸 나누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본사 업무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요즘에 IM뱅크가 내세우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금융이에요. 하이브리드 금융. 그래서 자세한 건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아임뱅크가 시중은행을 선언하고 이제 후발주자잖아요. 그래서 영업점도요. 경북, 뭐 대구에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사실 수도권에 오면요. 아이엠뱅크가 뭐예요? 라고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 많습니다. 우리 같은 금융권 취준생이라든지 은주생들은 당연히 아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영업점을 늘려나가야겠죠. 그래서 전국에 영업점을 늘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브랜드 파워가 없으면요. 토스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인터넷 전문 은행처럼 뭔가 비대면 채널이라든지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역량을 굉장히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어렵게 말했지만 뭐예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해서 열심히 해보겠다. 약간 이런 거를 쉽게 말해서 하이브리드 금융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군으로 이제 채용 분야를 잡았는데요. 요거 이제 뭐 대체로 나와 있고요. 제가 드렸던 말씀 이런 거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거예요?
굉장히 핵심 인력이고요. 뽑아서 뭐 영업점이라든지 아니면 대부분 본사로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 갈 수 있는 이런 인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가는 것도 너무 좋고요. 지역 가는 것도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너무 좋은데 약간 대구로 갈 거 약간 각오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대구 인근에 뭐 연구를 갖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해당되시는 분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인데요. 이것도 가볍게 보고 할 건데 다른 뭐 제한은 없고요. 다만 2027년 2월에 졸업이 가능한 사람만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행 인사부에 있다 보면요. 인원들을 뽑잖아요. 네, 항상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항상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 뽑았어. 근데 막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뭐 졸업 요건 같은 게 안 된다든지 뭐가 안 돼서 졸업을 못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수원까지 막 왔는데 아니면 합격까지 시켜놨는데 꼭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잘 챙겨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뭐 전문 자격증 이런 거다, 뭐 지역은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채용 공고는 빨리 보고 지나갈 거예요. 그다음에 요런 뭔가 우대사항이 있는 사람들 요거 잘 챙기자. 요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요런 거 있네요. 뭐 화학 성적 우수자 아니면은 뭐 아이엠뱅크 관련돼서 뭐 인턴 같은 거 한 거 요런 거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요런 거 보자. 그다음에 요즘에는요 금융이나 디지털 관련된 뭔가 경력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으면 굉장히 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엠뱅크는 더 그렇죠. 디지털 역량을 굉장히 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특이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격증 소지자를 이제 우대해주죠. 은행들은 대부분 그래요.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다. 투혼사가 있습니다. 신용분석사가 있습니다. 뭐 AFPK가 있습니다. 하면 우대해주잖아요. 근데 아이엠뱅크는요. 조금 합리적이에요. 이게 자격증별로 약간 급수를 나눠갖고 어려운 자격증은 많이 우대해주고 조금 쉬운 자격증은 조금만 우대해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디지털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자격증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쉬운 거부터 시작하고 쭉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AIC가 아마 제가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AIC가 그 AI 자격증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등장했네요. 아마 다른 데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따는 거 뭐 있어요? ADSP 있죠? ADSP 그 다음에 SQLD 이렇게 있네. ADSP의 그 S가 소문자인데 여기 대문자로 되어 있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빅분기라든지 뭐 이렇게 더 어려운 자격증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따는 거는 ADSP, 그 다음에 SQLD도 종종 학생들이 따신 거 봤어요. 그 다음에 AIC 이런 것도 요즘에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까 하이브리드라고 했었죠. 그래서 디지털 역량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금 이따 ADSP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텐데 지금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 따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셨고, 그 다음에 이번 하반기에 당연히 끝나셔야겠지만 혹시나 이제 조금 많이 부족하게 이제 이번에는 좀 참가 정신으로 지원해본다 라는 친구들 있잖아요. 내년 상반기에 갈 것 같다 라는 친구들은 요거 반드시 따셔야 됩니다. 요거요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 이지패스에서도 깨알 홍보 이지패스에서도요 요거 저희 금자쌤이 강의하고 있는데 요거 사실 3일 컷이래요. 강의 듣고 문제 풀면은 3일이면 된대요. 조금 물론 3일간 빡세게 하겠지만, 그리고 여유 잡아서 5일 컷이래요. 근데 만약에 3일, 5일 동안 자격증 따고서요 이렇게 서류에서 우대받고, 그 다음에 뭐 기업은행 필기시험에서도 우대 가산점 있죠. 다른 은행들 서류 전형에도 다 우대 가산점 있죠. 그리고 은행들 필기시험을 볼 적에요 데이터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적에는요 3일 하고서 요거 우대 받는 거 아주 개꿀이다.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면 꼭 따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융자격증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제 급수를 나누는 건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뭐 FRM을 제일 1급으로 주긴 했는데 FRM이라든지 2급에 있는 CFP라든지 뭐 CRA, FRM 뭐 이런 것들 다 좀 어려운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많이 따는 거 뭐 있어요? 신분사, 뭐 외환전문역, AFPK, 투혼사, 뭐 FP 이런 거 다 3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요것도 지금 이제 우리 하반기에는 어쩔 수 없어요. 하반기는 어쩔 수 없는데 내년 상반기로 혹시나 이번 하반기 잘 돼야 되는데 혹시나 안 됐다 라고 하면은 요 중에 한 2개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좀 특이해요. 매경 테스트, 환경 테스트도 만약에 좀 점수가 좋다 라고 하면 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요거는 저희가 다른 시중은행 필기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융지식, 금융상식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요거를 우대해 주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IM뱅크는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보시고 요거 이제는 시중은행 준비해 쪽에 시험도 한번 보러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디지털, 역시 디지털 관련해서 뭔가가 있으면 요거 면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IM뱅크 주간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이런 것도 나중에 있으면 참여해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 지난 거지만 이런 거 해당되시는 분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있네. 여러분들 이거 꼭 참여해야 됩니다. 2025,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금공채죠, 금공채. 서류 전형 문제. 이게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보실 적에는 이게 다 끝나고 나거나 아니면 그때쯤일 테니까. 그리고 뭐 제가 뭐 관련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 학원에 저랑 이제 미스터 뱅 선생님도 금공채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으로 갑니다. 가서 뭐 저희는 기업 측 입장에서 뭔가 어떤 누구를 뭐 평가하거나 누구한테 가산점을 주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해커스 학원부터 시작해갖고 학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로 취업 컨설턴트 전문가들이죠. 이런 분들이 와서 어떤 일정 그 부스라든지 일정 구역에서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컨설팅 해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그 금융권, 그 은행권에서 롤플레이 하는 그쪽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그냥 그치만 어떤 평가관으로서 여러분들이 뭔가 연습을 하고, 그런 뭔가, 저 이거 할 건데요 라고 해서 미리 사전에 신청하고 하는 친구들을 저희가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랑 백 선생님도 가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찍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근데 요거 미리 신청하고서 내가 해당되는 은행, 해당되는 기업에 가서 면접을 볼 수 있겠죠. 면접을 보고 거기에서 만약에 우수한 사람을 인정받았다 라고 하면요 어떻게 돼요? 서류 전형 면제가 됩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아마 그 신청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만약에 내년 상반기다 라고 하면 그때 항상 가야 됩니다. 내년 하반기다 그럼 가야 된다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깨알 홍보가 나왔는데 좀 이따 자소 문항 분석 바로 할 거예요. 바로 할 건데, 아까 ADSP 말했잖아요. 요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반기에 간다 라고 하면 아까 개꿀이라고 했었죠. 요거 3일 만에 따는 거니까 요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다음에 ADSP 시험 일정이 10월 말이거든요. 요거는 하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저희 하반기 하기는 힘들어요. 지금 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쓸 수 있는 거고, 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반기랑 같이 하반기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좀 병행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요거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나머지 내가 금융자질 전혀 없어 라는 친구들은 지금 하지 마시고 하반기가 끝나면서 없이도 되면 너무 좋고요. 혹시나 안 됐어 그러면 그때 가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고 요거를 이제 그 QR코드를 읽으시거나 하시면요 추가로 여기서 더 추가로 할인되는 금액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요, 저희 채용 공고 조금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요거 반드시 체크해놔야죠. 날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못 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언제예요? 8월 29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약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토요일 24시 되는 고 23시 59분까지니까 미리미리 적어도 그날 오전 정도엔 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요것만 내면 끝나나요? 아니죠. 요거 내고서요. 여기 보시면은 AI 역량 검사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됐고, 그다음에 서류 전형 발표는요. 9월 16일입니다. 요거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일정표에 적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필기 전형인데요. IM뱅크는 전통적으로 약간 온라인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데랑 비슷하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차 면접 뭐가 있습니까? 요거 합숙 면접입니다. 1박 2일.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뭐 취업 설명회라든지 유튜브에 올려놓은 취업 설명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약간 트렌드가 합숙 면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그 우리은행은 물론 지역인지만 뽑긴 했지만 그때도 어땠어요? 합숙 면접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약간 이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M뱅크도 합숙 면접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학교차 발표가 10월 중순에 나고 그 다음에 최종 면접이 10월 중순에 있어갖고 결국에 10월 말이면은 다 끝난다. 생각보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뜬 은행 IM뱅크가요 10월 말이면 끝난다고요. 두 달? 지금 한 8월 중순일 테니까 2달 하고서 한 2주 정도? 9월? 10월? 그쵸? 그러면 얼마 남은 거예요? 한 10주 정도면 다 끝납니다. 다른 은행들도 곧 떠요. 그러니까 잘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지금 필기 준비하시던 거 잘 하시면서 틈틈이 자소서 올라오는 거 쓰시고 지원하시고 또 면접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말부터 여기는 연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른 데는 11월, 12월 이렇게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지금부터 이제 메인이죠. 메인 디시 나갑니다. 지금까지 에피타이저였어요. 자소서 문항 분석할 건데요. 자소서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되는데 조금 막연하고 처음 쓰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항별로 좀 어떤 걸 잘 쓰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하나의 글쓰기처럼 단순히 뭐 물어보는 걸 답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람을 뽑는 거다 보니까 A를 물어봤다고 해서 딱 A만 대답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 내는 좀 충분히 알려드릴 건데 요게 한 번에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많이 쓰셨던 분들은 한 번에 딱 캐치하실 텐데 무슨 말인지 딱 그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텐데 처음 쓰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전체 문항을 일단 갖고 왔어요. 5문항입니다. 5문항. 보시면요. 생각보다 문항이 많아요. 다른 데는 4개인 데도 있고 하거든요. 쭉 읽어보면요. 한 7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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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700자. 마지막 거가 1000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좀 볼까요? 급변하는 금융, 경제환경 속에서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5번에 AX 도입이 가속화되는 금융환경에서 요거 뭐예요? 약간 인공지능으로 이제 다 AI로 다 변화되는 요거를 AX라고 하거든요. 요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처음 들어본 말이라면 그래서 요런 것들 뭔가 이렇게 굉장히 도전적이고 변화적인 곳에서 뭔가 그런 질문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심지어 마지막 문항은 1000자입니다. 나머지 다 700자인데 1000자 어때요? 잘 써야겠죠? 요거 막 많은 배점을 주고 조금 분량을 많이 준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볼 거예요. 하나하나 볼 건데 좀 이렇게 광의 좀 거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 이제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 그 다음에 그 이유 이렇게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막연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경험 말하라고 해서 그냥 너 별명이 뭐야?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 이거랑 그냥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좀 무난한 문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아이엠뱅크의 일원이 되어서 이루고 싶은 최종적인 커리어 목표 어떤 거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이엠뱅크를 선택하게 된 계기 요걸 기재해 주세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게 좀 안문항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문항입니다. 이게 딱 쓰기가 어려운 문항이에요. 최종적인 커리어 목표 이런 거 쓰실 수 있겠죠. 뭐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개인금융이에요, 기업금융이에요, 어디서 전문가가 될 거예요, 이런 거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금융권을 선택하고 왜 그 중에서 은행이고 그 중에서도 왜 아이엠뱅크입니다 라는 거를 말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거는요 정답은 없지만 계속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소서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면접에서도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민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사람을 분명 뽑을 거예요. 근데 아예 대놓고 물어봤어요. 다른 데서는요 이런 질문이 없더라도 다른 걸 쓰면서 나 이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야, 나 뽑아줘야 돼 라고 하면서 나 이렇게 해서 금융권에 가고 싶고 그 중에서도 은행에 가고 싶어, 근데 은행 중에서도 너네 땡땡 은행에 가고 싶어 이렇게 저절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선 심지어 줬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잘 쓰셔야겠죠. 세 번째 거 볼게요. 동료의 의견 또는 충고를 본인의 성장 계기로 삼았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의견이나 충고 같은 거를 했어.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다 반영해서 뭔가 수용해서 내가 더 성장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써보래요. 이것도 뭔가 은행은 많은 인원들과 함께하고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잘 어우러질 수 있고 다른 사람 얘기를 잘 경청하고 또 반영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난무난. 4번 볼게요. 급변하는 금융 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빠르게 습득, 그 다음에 이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내서 성과를 낸 사례를 기재하여 주세요. 이것도 나중에 볼 겁니다. 5번 볼게요. AX 도입 가속화되는 금융 환경에서 아이엠뱅크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를 기재하여 주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도 아까 살짝 봤었죠. 지금 아이엠뱅크가 어떤 환경인지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요거 전체적인 걸 얘기하기 전에 아이엠뱅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지역은행, 대구은행이었는데 요게 시중은행을 선호하면서 전국구로 이제 펼쳐나가는 이런 굉장히 역동적이고 막 뭔가 액티브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그래요. 후발주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본격적으로 전국구로 영업도 해야 되지만요. 영업점 넓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브랜드 파워가 아직 적기 때문에 비대면, 뭔가 편리하고 기술적인 거 이런 쪽에서 좀 터치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 거에 또 더 적합한 그런 문항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M뱅크가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라는 걸 조금 검색을 해보시고 뉴스 같은 것도 좀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막 시중은행 선언했다. 그다음에 뭐 디지털에 강하다. 어떤 영향을 중요시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하이브리드 금융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사를 좀 검색해 보신 후에 이제 좀 시작해 보시면 좋겠다. 다만 근데 IM뱅크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좀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뉴스 기사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거 찾아보는 건 너무 좋은데요. 약간 기업 공시자료라든지 아니면 막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거를 봐도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봐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고서 자기가 분석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약간 내가 잘 모르는 건데 내가 잘 모르는 말을 억지로 그냥 거기서 뭐 하나 갖다가 이거 되게 멋있네 라고 썼다가는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자소서에서도 뭔지 모르고 막 말을 쓰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우리 성인들이 쓰는 용어인데 막 초등학생이나 어린 친구들이 뭔가 사자성어라든지 이런 거 잘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 어디서 배운 거 갖고 잘못 쓰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 그래서 다른 선생님을 디스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다 보면은 이게 자소서를 쓰는 데 있어서 은행원으로서 자소서를 잘 쓰는 거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거 아이엠뱅크에 대해서 내 스스로 찾아보고 내가 알 수 있는 만큼 그만큼 분석해서 내 거를 쓰면 돼요. 그리고 지원자들이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비슷합니다. 누가 더 실무 경험이 많은가 아니면 누가 더 대학 그 아이엠뱅크에 대해서 다 잘 아는가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원자로서 잘 몰랐지만 찾아보고 쓸 수 있을 정도면 돼요. 만약에 누가 아이엠뱅크에 대해서 더 잘 아나 이런 걸로 하자면 뭐 친한 친구가 이미 아이엠뱅크에 다닌다든지 부모님이 아이엠뱅크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아이엠뱅크에서 계약직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뽑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찾아보시고 그냥 핸드폰을 띡띡띡 찾아봐갖고 요즘에 얘네들이 이런 뉴스가 있구나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이런 사업 분야가 있구나 이런 거를 좀 공격적으로 하네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막 그러니까 뭐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 너무 그거를 아예 막 진짜 돈을 내고서 수업을 받아서 막 기업 분석을 하고 막 뭐 그런 재무제표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물론 하면 좋죠. 물론 하면 좋은데 이게 완전히 내 거가 아닌데 썼다가는 이제 면접에서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보시고 많은 자료를 보는 건 좋은데 내가 확실히 이해하고 완전히 내 거가 돼서 내 거를 만들었다 소화했다 이런 것만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요거를 전반적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요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나중에 마지막에도 똑같이 요 화면을 한번 볼 텐데 다 하나하나 분석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 쓰세요. 그러면 이 경험입니다 라고 딱 썼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이유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거 딱 썼어. 답변 잘했죠. 두 번째, 일원이 되고 이루고 싶은 최종적인 커리어 목표는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이엠뱅크를 선택하게 된 계기, 어떤 계기가 있어서 물론 이거는 좀 아주 좀 그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적에 어떻게 하다가 대구은행과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엠뱅크에 가고 싶었다. 뭐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대답했죠. 세 번째, 동료에게 또는 친구를 본인 성장의 계기로 삼았던 경험,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썼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딱 그것만 답변하고 이거 질문에 대해서 딱 답변만 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어렵게 좀 멋진 질문들을 길게 해줘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지원 동기가 뭡니까? 라고 했을 적에 이런 것도 지원 동기 하나죠. 근데 지원 동기가 뭡니까? 라고 그냥 그렇게 추상적으로 줬어요. 저는 이러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성장 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했을 적에 저는 진짜 막 몇남몇녀 그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자랐습니다.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뭘 말하는 거냐? 우리는요 딱 그냥 표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물론 형식은 동문서답하면 안 되죠.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 말해보래요. 그러면 어떤 경험인지 고민했다가 어떤 경험을 셀렉해서 말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자유롭게 쓰라고 했잖아요. 이유에 대해서 쓰겠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험이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사부에 있어 보면은 다 비슷해. 다 대학교 다니고 동아리에 활동을 했고 학교 활동했어요. 근데 그 동아리에서는 막 이 사람이 없으면은 막 큰일 나는 이 사람 없으면은 뭘 그 행사를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이었어. 다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궁금한 거는 동아리 활동을 몇 번 했는지 아르바이트를 어디서 몇 번 했는지 뭐 서빙 아르바이트를 어디서 했는지 계약직을 어디서 했는지 이런 거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이력이나 경험은요 이력서에 써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그만할게요. 잔소리. 뭐냐면은 딱 표면적으로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어요. 나 정말 괜찮죠? 나 뽑아야 돼요. 나 대체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되게 괜찮다면 놓치지 마세요.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딱 경험만 끝이 아니라 이 경험을 쓰면서 내 역량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담백하게 그냥 이 경험입니다. 왜냐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지원 동기 쓰세요 하고 이러이러해서 그냥 지원하게 됐습니다. 땡이라고요. 그 다음에 성장 과정 쓰세요. 그래서 몇 년 과정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예요? 너 어떤 사람이야? 너 예를 들어서 저 김인혜니까 김인혜 너 어떤 사람이야? 우리 은행 그 아이엠뱅크랑 잘 어울려? 우리 회사 오면 잘할 수 있겠어? 우리 회사 힘든데 은행 힘든데 그리고 우리 회사는 막 이렇게 수도권에도 영업점 늘어가고 있고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비대면 채널도 굉장히 디지털 역량도 중요한 사람 필요해. 너 그런 사람 맞아. 그리고 우리 회사는 지역에 연구가 있는데 너 여기 와서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회사는 임직원이 이렇게 많은데 너 우리 조직 오면은 잘 어울릴 수 있어? 이런 계속 물어보는 거라고요. 근데 다만 표현이 어때요?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걸 물어보지만 실제로는 무슨 동아리 했건 무슨 학교 했건 이런 게 관심이 아니야. 그래서 너 어떤 사람인데 우리 회사랑 잘 맞을 수 있어? 이걸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담백하게 표면적으로 요거에 대한 딱 답변 쓰고서 땡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잘 썼는데 뭔가 이렇게 활동이나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는 쫙 썼는데 정작 그 사람의 역량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쓰실 적에 아예다가 여기다가 처음부터 내 역량 어떤 거 써야지 라고 한번 포인트를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다 쓰고 보면 이게 이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5문항을 이렇게 딱 팔짱 끼고서 멀리서 보시고 나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경험 쓰면서 나 이때 이런 역량 써야지. 내가 되게 열정적이고 발로 뛰고 활동적이고 활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적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현장에 막 직접 하는 거 이런 거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쪽에 최종적인 커리어 어떤 거 있나? 내 전문성 그러고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 뭐 그런 거 많겠죠. 뭐 개인 금융이다 기업 금융이다 이런 거 많겠죠. 그러면 나 이 지식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 실무적인 경험은 나 인턴을 하면서 뭘 해봤어. 근데 특히 내 성격 중에 뭐가 되게 잘 맞아. 내가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고 내가 PB가 되고 싶은데 사람들 소통하는 거 좋아해. 아니면 내가 기업금융 전문가 RM이 되고 싶은데 내가 직접 사람들 찾아가고 뭐 소통하고 내가 대화를 해봤는데 되게 잘 됐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 뭐 소통이라든지 이런 거 써야지. 나 사람들하고 대화 잘하고 잘 어울리는 거 써야지. 세 번째, 동료의 의견 또는 충고를 본인의 성장 계기로 삼았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이것도 조금 이제 내 걸 뭔가 바꾸는 거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사람들하고 어떤 의견 트러블 같은 게 만약에 있었는데 그 사람 원래 내 의견은 이거였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게 좋았다 라고 해서 뭔가 사람들하고 이것도 뭔가 화합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잘 수용하고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아니면 내가 그 과정을 뭔가 굉장히 계획적으로 하고 뭔가 테스트 시행착오 같은 걸 미리 많이 해봐서 결국에 중요할 때 잘했다라든지 뭐 그래서 내가 뭐 계획적인 사람이 되는 걸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겹치지 않게 이렇게 먼저 다 배치를 하고서 쓰자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쓰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급변하는 금융 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이걸 자기 것으로 소화해내서 성과를 낸 사례를 기재해 주세요. 요거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나중에 다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어떻게 소화했는지 이런 것들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뭐 이것도 뭐 적극적으로 어떻게 현장에 가서 했는지, 아니면 내가 계획적으로 해서 했는지, 아니면은 뭐 내가 되게 성실하게 했는지, 아니면 내가 되게 체력이 좋고 정신력이 강해서 굉장히 뭔가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버텨내서 한 건지, 뭔가 여기서 썼던 거랑은 다른 거를 또 쓰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놓고 AX 도입이 가속화되는 금융환경에서 아이엠뱅크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집중해야 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를 기재해 주세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내가 가장 집중해야 될 분야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AX 또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야를 좀 뭐 집중해야 될 거라고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개인금융 PB가 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굉장히 부자들, 자산가들 이런 사람들만 그 PB센터에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상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AI가 들어와서 그 인공지능이 굉장히 시스템화돼서 잘한다 라고 하면요 굉장히 그냥 보통 서민들 아니면 그냥 중산층의 사람들도 봤을 적에 그 사람의 과거 어떤 사용 패턴이라든지 그 사람이 상담했던 내용이라든지 어떤 금융 상품들을 갖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한 명 한 명을 사실은 어떤 자산 관리를 해주고 설계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적용하자라고 썼어.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뭔가를 분석한다든지 내가 그만큼 자산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다. 아니면 나는 한 명 한 명 왔을 적에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시니어 부자들이 많겠죠. 시니어 부자들하고도 나는 소통이 잘 된다 라고 한다든지 뭔가 여기서 쓰지 않았던 나의 역량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항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다는 걸 우리는 뒤에서 어떻게 쓰세요, 어떻게 쓰세요 할 건데 그것만 쓰면 안 된다고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나의 역량.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소서를 다 써왔어요. 써왔는데 다 잘 썼어. 잘 썼는데 내가 없어. 그냥 답변만 있고요. 내가 없어. 그래서 결국엔 이런 거 물어본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개팅 나가서도요. 면접도 나중에 마찬가지인데 면접은 소개팅하고 비슷하거든요. 뭔가 물어봤어. 취미가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 취미는 뭐예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진짜 취미가 물론 궁금은 한데 만약에 취미가 나랑 똑같이 주말에 난 집돌이여서 뭐 넷플릭스 보는 거다. 라고 해서 상대방도 넷플릭스 보는 거면은 사귀는 거고 넷플릭스 안 보는 거면 땡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취미를 물어보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거잖아요. 너 어떤 사람이야? 진짜 괜찮은 사람 맞아? 맞아? 매력적인 사람 맞아? 나랑 잘 맞는 사람 맞아?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음식은 뭐 좋아해요? 취미는 뭐예요? 이런 거 하나둘씩 이렇게 물어보고 서로 비교해보기도 하고 같이 해보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거 물어보는 게요. 진짜 물어보는 건요. 너 어떤 사람이야? 너 어떤 역량이 있어? 그래서 여기 IM뱅크에 와서 너 잘할 수 있어? 라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답변을 쓰시되 결국에는 내가 좀 나타나는 거, 내 역량이 나타나는 거 이런 거 쓰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만 더 말하자면 면접에 가서요 질문을 5개 받아요. 만약에 질문 5개 받는다. 만약에 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임팩트 있게 못했어. 어때요? 너무너무 아쉽죠. 만약에 5개 중에 3개나 그렇게 못했어. 너무너무 아쉽죠. 면접 어떻게 간 면접인데 내가 그때 하나하나 질문한 거에서 답변 잘할 걸. 5개 중에 뭐 3개나 좀 의미 없게 흐지부지 답변했어.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똑같아요. 여기 5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5개의 물음입니다. 하나하나 임팩트 있게 여러분을 잘 어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되 여러분들이 있는 알맹이가 있는 그런 역량이 나타나는 그런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마지막에 다시 볼게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일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는 여러분들이 처음 자소서를 쓰면요 조금 놓치기 쉽고요. 이런 관점에서 안 봤기 때문에 조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선생님 빨리 1번, 2번, 3번, 4번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시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제 할 거라고요. 이제 할 건데 다 쓰고 났을 쪽에 이거 하나하나 잘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 알맹이, 여러분들의 역량,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그런 글이 와야 된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렸어요. 1번 보겠습니다.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 요게 이제 첫 번째겠죠. 그 다음에 그 이유.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쓰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량 구성으로 일단 볼게요. 전체가 700자인데요. 일단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 있잖아요. 요거 하나 써줘야겠죠.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유 써야 되잖아요. 어떤 걸 더 많이 쓰느냐라는 거에 있어서 사실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 이런 거 중요한데 경험은요 좀 담백하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경험이 어떤 경험이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야 아니면은 뭐 해외 가서 봉사활동 그런 친구도 잘 없겠지만 해외 가서 봉사활동 했어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어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 봉사활동 했어 아니면은 뭐 내 취미생활 어떤 거 뭐 나는 되게 액티브하게 뭐 수상 스키 타는 걸 좋아해 아니면 요즘에 뭐 서핑 이런 거 있죠 양양 뭔가 서핑 타는 거 좋아해 뭐 굉장히 운동하는 거 좋아해 스포츠 클라이밍 하는 거 좋아해 뭐 했어요 만약에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100점이고 만약에 운동하는 거라고 해서 50점이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영화 보는 거라고 해서 너 움직이지 않는 거네 10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그 경험 자체에 대한 점수는 없다고요. 근데 나를 잘 표현하는 거니까 왜 그걸 셀렉했나에 대한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간략하게 한 30% 정도 설명을 일단 하시고요. 그건 좀 압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나를 잘 표현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혹시 놓치는 게 있을까봐 한번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하고 나면요. 이런 질문을 분명 하실 겁니다. 대학생들 분명히 몰려와서 이거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 저 1번 쓰려고 하는데 저는 특별한 경험이 없어요. 어떡하죠? 라고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다른 분들도요, 특별한 경험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뭐, 외국에 가서 막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엄청 막 집 짓는 헤비타트 같은 거 있잖아요. 집 짓는 봉사활동하고 막 아프리카 가서 막 아이들 기아 상태 그 거의 위기 처인 아이들을 보통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그런 거 잘 없다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초중고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학원 다니고 뭐 대학교 가고 동아리 활동하고 학회하고 이 정도면은 훌륭합니다. 그러고서 인턴 있으면 너무너무 훌륭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어때요? 다 비슷한단 말이에요. 비슷한데 어떤 경험
이거를 중요하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뭐 동아리나 학교 했으면은 뭐 몇 점이고, 뭐 내가 회계사 공부했던 거면 몇 점이고, 공무원 공부했던 거면 몇 점이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어떤 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경험이 진짜 없다라고 하면요, 지금 취업 스터디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스터디에서 있던 거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시는 게, 일단 처음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 특별한 경험 없는데요 라고 하는데, 누가 더 특별한 경험을 했는지 그걸 싸우는 천하제일 경험대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 없이 그냥 내가 살아온 거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돌아가서 다시 경험을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그 경험 주머니 중에 뭘 셀렉할까를 이제 딱 생각하셔서 그거 일단 경험을 고르시고요. 나를 잘 나타내는 거 고르시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그런지 요 이유를 보여주셔야 하는데, 이유에서 뭐가 나타낸다고요? 나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량이 있어. 그래서 나 너네 아이엠뱅크에 너무 잘 맞아. 그래서 아이엠뱅크 가서도 어떻게 잘할 거야. 나 이런 역량이 있고 이런 성격이니까 가서도 이거 발휘해서 잘할 거야. 그래서 마무리하시면서 혹시 여유가 된다면 이런 거 마지막에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경험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분량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제한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요, 약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너무 열심히 사시고 되게 훌륭하신 분들, 그 대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저 이것도 했고요, 1학년 때 이런 대외 활동 했고요, 이런 서포터즈 했고요, 여기 뭐 뭐라고 하죠? 공모전 가서 이런 거 했고요, 무슨 해커톤 대회 나가서 이런 거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거 했고요, 한 10개 20개 쓰세요. 이런 거 땡이에요. 그런 건요, 너무 만약에 중요한 경험이고 굉장히 대단한 이력이라고 하면 이력서에 이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냈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는요, 그냥 경험은 어떤 걸 써도 돼요. 한 가지만 써도 됩니다. 그 대신에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요거를 좀 잘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 나열식으로 이거 경험만 쭉 쓴 거, 그게 제일 나쁘다. 그래서 하나를 쓰시더라도 뭔가 나에 대해서 좀 진하게 알려주자, 요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항입니다. 아이엠뱅크의 일원이 돼서 이루고 싶은 최종적인 커리어 목표. 요거. 그 다음에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아이엠뱅크를 선택하게 된 계기를 기재하여 주세요. 요거 역시 700자인데요. 요거 조금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문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분량 구성 가이드 보면요, 최종적인 커리어. 역시 뭘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엠뱅크를 선택하게 된 계기. 요거 있죠. 요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딱 답변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아이엠뱅크를 지금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쓰면서 그냥 쓰면서 쓰는 거지, 사실 나는 은행 어디든 가고 싶고, 솔직히 아이엠뱅크가 대구 경북 지역이 아닌 이상은 수도권에 있거나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다른 은행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답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답은 없거든요. 정답은 없는데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비단 여기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면접에서도 모든 은행에서 물어볼 거예요. 왜 금융권이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왜 너 은행이야? 이거 두 번째. 왜 은행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더 들어가면은 왜 땡땡 은행이야? 요거 물어보거든요. 반드시 물어봅니다. 요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땡땡은행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쓸 때, 면접할 때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진짜 금융권에 가고 싶고, 그 중에서 왜 은행이지? 그리고 왜 여기 아이엠뱅크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요거 답변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던지고만 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뉴스도 검색해 보시고요. 아이엠뱅크에서 어떤 사업 잘한다, 이런 것도 한번 검색해 보셔야 되고, 실제로 주변에 아이엠뱅크 영업점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가보셔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고, 거기 있는 직원분들은 또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분위기인지, 이런 것들을 좀 느껴야겠죠. 그래서 많이 하는 답변, 약간 그냥 정형화된 거라고 해야 되나? 좀 모범적인 답변은 이런 거예요. 너네 은행이 어떤 사업 하더라, 어떤 거 되게 잘하더라. 그리고 아이엠뱅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도전적이고 젊고, 뭔가 요즘에 디지털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공격적으로 수도권을 넓혀가고 있더라. 나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나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이야. 나 그리고 열정 되게 넘치고 패기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 금융권에 대한 역량도 이만큼 있고, 너네랑 같이 한번 성장해보고 싶어.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너네 은행이 어떤 거 잘하던데 나 그런 거에 너무 잘 맞고, 나 이런 성격이야. 그리고 나 이렇게 준비해왔어. 그래서 나 너네 은행 가서도 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은 그러면 되는데, 결국에는 요게 좀 보여야 돼요.
왜 아이엠뱅크를 선택해야 됐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흔적이 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이 사람이 어제 갑자기 그 홈페이지를 보고서 그냥 썼구나. 채용 공고가 올라왔기를 썼구나. 아니면 홈페이지 봐서 인지상을 보고 그냥 썼구나. 이런 게 아니라 얘가 진짜 금융권을 좀 준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금융권에 대해서 정말 가고 싶었고, 계속 은행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 은행에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준비를 했고, 왔을 적에 진짜 잘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나의 입장에서, 나의 눈높이에서 왜 아이엠뱅크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흔적들이 보이셔야 됩니다. 요거는 지금 이 문항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근데 면접에서도 그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사람을 반드시 뽑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끊임없이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뉴스도 찾아보시고 영업점도 방문해보시고 그다음에 어플도 써보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면서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요게 너무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여유가 된다면 이제 역시 입행 후에 역시 나 이런 어떤 역량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들어가서 은행에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셔도 좋고, 여유가 안 된다면 요거까지 요거에만 충실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까 최종적인 커리어 요거 하나 놓치고 왔는데, 요것도 어떤 거에 대해도 상관없는데요. 만약에 이런 게 많을 거예요. 나 개인 금융에서 열심히 해서 PB에서 최고가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나 기업 금융 잘해서 RM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기업 여신 전문가, 기업 금융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쓸 수 있고, 나 외환 업무 잘해요. 아니면은 나 거기 가서 글로벌적인 역량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나 다른 지역에서 진출할 적에 나 이런 영업선을 바탕으로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어떤 것은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엠뱅크가 지금 이미 대구 지역에 많이 영업점이 있고, 나는 어떤 PB 센터가 이미 있어. PB는 근데 어때요?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수의 집단이란 말이에요. 되게 특별한 집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업금융 전문가는 막 많이 필요해. 기업들을 앞으로 영업을 많이 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딱 봤는데 기업금융 만약에 PB 한다고 썼어. 우리 이미 PB는 있는데 PB 아니 필요 없어. 넌 PB 하고 싶구나. 너는 10점. 근데 기업금융 전문가 하고 싶대. 야, 기업금융 전문가 많이 필요한데 잘 됐다. 너 100점. 이런 거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까 커리어를 아무거나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걸 써야 돼요? 아무거나가 아니라 여러분이 좀 더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거, 이런 걸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약간 요걸 쓰는 걸 더 좋아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서 그걸 바꾸시는 말이자고요. 그래서 왜냐면 면접까지 우리를 생각했을 적에 그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적에 이런 걸 더 좋아하겠지라고 써서는 이제 면접 가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생각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PB가 하고 싶은데 기업금융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PB가 하고 싶다고 쓰더라도요, 그걸 시켜줄지는 또 다른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단 은행원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적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지원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평가하기도 해서 결국에 그때 가서 직무가 정해지는 거지, 지금은 뭘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좋아하는 거 무조건 쓰고 이러지 말자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요거 계속 고민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면접까지 중요한 거니까 요거 하나 생각하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은행에 입행할 때까지 계속 좀 생각하자. 왜 금융권이고 왜 은행이고 그 중에서도 왜 땡땡은행인지 요거 꼭 생각해야 된다. 넘어갈게요. 세 번째, 동료의 의견 또는 충고를 본인의 성장 계기로 삼았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이렇게 씁니다. 동료의 의견 또는 충고를 이제 누가 했어요. 근데 본인의 성장 계기로 삼았던 경험. 조금은 어렵죠. 뭔가 왜냐면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누가 충고를 해줘서 바뀌었다. 약간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요거 분량 한번 보시면요. 어떤 이런 경험 있잖아요. 이런 경험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최대한 일단 압축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30%. 그 다음에 동료들의 어떤 의견 아니면 충고 이런 거를 받아들여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거. 요게 이제 50%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충고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요거를 좀 썼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 요것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요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자. 요 위에는 어때요? 최대한 압축해서 적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글을 쓰실 때 이런 경향이 있어요. 면접관님 아니면 인사담당자가 내 자소서를 보고서 이게 글이니까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상황이 표현이 안 돼. 이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데 내가 잘했는지 그걸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랬는데요. 그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랬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 굴뚝 같은 걸 알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알겠어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한 게 너무 길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많거든요. 대학교 축제 때 뭔가 어떤 굉장히 위기가 있었어. 근데 막 뭐 사람들의 의견이 불일치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근데 그때 누가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니면 너 그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좀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만약에 충고를 했다고 쳐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그 사람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래서 잘 해결돼서 앞으로도 나는 이렇게 꼭 내 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때 배운 경험으로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좋다고 느꼈다. 이런 걸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그 앞에 이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고 얼마나 이게 막 문제인 상황인지 요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길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한 거의 700자면은 뭐 350자, 400자를 그걸 쓰시는 분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니라고요. 우리는 뭐 축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그 팀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동아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다고요. 궁금한 건 뭐예요? 너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를 어디서 나오겠어요? 너가 어떤 사람 충고를 받아줬을 때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수용해서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어? 그래서 그 바뀐 거를 적용해서 어떻게 그 퍼포먼스를 보였어?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실제로도 그거에 어떻게 보였다라는 걸 통해서 얘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를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별 관심이 없다고요. 근데 너가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임직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딱 가서도요, 만약 영업점에 간다라고 하더라도 요즘엔 영업점에 뭐 한 10명, 20명 이렇게 직원들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그런 조직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본점에 가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 하이브리드 전형은 본점에 간단 말이에요. 본점에 가면 수많은 부서, 수많은 임직원들과 함께 어우러져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우리 아이엠뱅크 속에서 구성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한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근데 만약에 내가 원래 어떤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잘못된 건데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방식이 다른 사람 의견을 받아들였더니 더 좋아졌다 이런 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내가 뭔가 실수가 있거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이런 거를 만약에 쓰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너무 치명적인 걸 쓰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원이 될 사람들인데 은준생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도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 누가 그러지 말라고 해서 그때부터 고쳤습니다.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거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명적인 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너무나 그런 거 말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 가벼운 이제 트러블 같은 건데 어떻게 해결이 돼서 진짜 내가 바뀌었는지 약간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특히나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이랑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성장하고 실제로 변화가 됐는지 내가 반영이 됐는지 이게 또 궁금해요. 그래서 요것들 잘 쓰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도 역시 그냥 마무리는 만약에 요게 만약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경험에서 느낀 걸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는 나 이렇게 변했으니까 은행에 들어가서도 나 이거 이렇게 이 직무에서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라는 걸 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늘 이제 마무리에 그런 거 가능하면 쓰세요라는 거지 모든 문항마다 끝에 만약에 억지로 해서 막 이제 자리가 얼마 안 남는데 막 한 50자, 30자 남는데 진짜 한 문장으로 막 아이엠뱅크 입행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걸로만 한 문장을 쓸 거면 안 쓰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쓸 거면은 적당히 뭐 예를 들어서 100자, 적어도 100자 이렇게 하고 뭐 50자, 100자 갖고 적어도 두 줄을 해서 뭔가 나 이런 역량 여기서 받아서 요걸로 은행에서 어떤 직무하는데 어떻게 쓰겠다. 요 정도는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이렇게 쓰라고 했다고 해서 무슨 공식처럼 마지막에 한 줄로 이 경험을 통해서 은행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에서 것도 이 경험을 통해서 은행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행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쓸 거면 안 쓰는 게 낫다고요. 하나 쓸 적에 잘 쓰는 게 낫다. 그래서 여유 되시면 좀 쓰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 볼게요. 4번입니다. 급변하는 금융, 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내서 성과를 낸 사례를 기재하여 주세요. 여기 밑줄 친 게 하나하나 포인트인데요. 급변하는 금융, 경제 환경 요게 이제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가볍게 써주면 좋겠고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빠르게 습득한 거 이런 거 있다면 그리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거 있다. 그러면 어떤 게 그런 건가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성과를 낸 사례 이렇게 세 가지를 써야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분량 구성 가이드 보시면요.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이 어떤 거였는지 이런 거 한번 쓰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쵸? 급변하는 금융 경제 환경 속에서 요거는 이제 뭐 그렇다 쳐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빠르게 습득한 거. 그러면 어떤 지식 기술이었는지 요거 하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가볍게 쓰면은 요런 것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지식이다. 그 정도 쓰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쓰는 걸 좀 좋아해서. 근데 요건 뭐예요? 최대한 압축해서 쓰자고 했어요. 요게 이제 배보다 배꼽이 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내가 좀 이쪽에 전공자거나 관심 있는 분야야. 그래서 딱 요 분야 물어보면은 남들은 잘 모르는데 나만 유재석이야. 그래서 제 친구도 제 친구는 아니고 친한 동생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굉장히 과묵한 남자예요. 근데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에 헬스장을 2번 가요. 그래서 2번 가고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약간 헬창이거든요. 근데
너무 그런가? 일창이란 표현이 그런가?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헬스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하루에 2번을 간단 말이에요. 2번 가는데 이 친구는 평상시에는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운동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막 너무 신나갖고 막 갑자기 유재석이 돼요. 운동이랑 막 약간 근육, 뭐 그다음에 농구 얘기 이런 거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라도 어떤 기술이나 지식 같은 거 말할 적에 너무 신나서 이거를 많이 나열한 건 아닌지 요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나 지식인지는 가볍게 좀 이렇게 압축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중요해요? 어떻게 내 것으로 소화해내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활용해서 성과를 내는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소화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게 어떤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 은행에 어울리는 사람이 이게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가 행동하고 어떻게 속화를 내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서, 아, 제가 저런 스타일이구나, 제가 저런 성격이구나, 아, 제가 저렇게 어려울 적에도 저걸 잘 버텨내는구나, 저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활용을 잘 하는구나 라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나타내자고요. 그래서 내 역량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역시 여유가 된다면 그래서 이렇게 나 이때 경험한 거, 이때 배운 걸로 앞으로 은행에서도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내 어떤 업무에서 어떻게 하겠다,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상황이 생길 적에도 그때 기억을 그때 배운 걸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마무리는 이렇게 하자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게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압축해서 쓰시고 어떻게 내 걸로 소화해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계획을 잘 세워서 어떻게 소화해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뭐 체력적으로 붙였지만 내가 어떻게 해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발로 뛰어서 알아냈는지, 뭐 등등 어떻게 소화해냈는지를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결국에 그게 어떻게 또 성과 퍼포먼스까지 냈는지, 이런 것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없는데요? 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이라는 건요, 꼭 엄청난 막 데이터 역량이라든지 막 엄청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막 IT적인 기술 이런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요즘에 뭐 말하는 AI라든지 뭐 데이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박하시고 좀 경험 있으시면 그런 거 써도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제에 대한 거라든지 뭐 금융에 대한 거, 이런 지식도 상관없어요. 이런 지식이 처음에 어려웠는데 어떻게 내 걸로 만들고 이걸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도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주의사항으로 보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나 원래 뭐 금융 잘 몰랐는데요. 예를 들어서 투은사 해볼까요? 저 투은사 선생님이니까. 투은사 잘 몰랐는데요. 금융의 금자도 몰랐는데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는 분인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이거 말고요, 진짜 성과를 냈냐라는 게 요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어떻게 이거를 실생활에 좀 활용했냐, 요렇게까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 뭐 경제 공부든 금융 공부든 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이게 단순히 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합격을 했다, 이걸 갖고서는 좀 그 사람의 성격을 다 파악하고 그 사람의 역량을 표현하기엔 좀 너무 아기자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쓰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과를 냈는가, 이런 질문이 있으면요, 하나같이 써오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다 배웠나 봐요.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서 보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막 몇 배의 성과를 냈습니다. 몇백 프로에서 200%, 300%의 성과를 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뭐 몇 배 어떻게 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 수치로 언급하면 좋습니다. 뭐 정량적으로 표현하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어느 정도 그게 너무 추상적인 것보다는 더 좋아졌습니다 보다는 200%가 됐습니다, 300%가 됐습니다, 이게 좋긴 한데, 그것만 쓴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것만 쓴다고 끝이 아니라 결국에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액션했는지, 내 성격이 나오고 내 행동이 나오고, 이게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수치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수치로 몇 배가 됐습니다, 매출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됐습니다, 뭐 3배 늘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는 그 3배가 늘어날 적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액션하고 내가 얼만큼 어떻게 노력해서 3배가 됐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문항에서도 좀 역량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문항 한번 볼게요. 요게 좀 분량도 많고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AX 도입이 가속화되는 금융 환경에서, 요거 아까 그런 거였죠.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뭔가 시스템이 바뀌는 거. 그래서 AI가 들어오는 거. 아이엠뱅크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이엠뱅크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집중해야 될 분야, 이것도 말하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기재해 주세요.
요것들 이제 말씀을 드려봐야 되는데, AX는 좀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뭐 시스템 전반에 대체가 되는 거,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면접에서도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AI가 들어오면은 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 단순히 보면은 그런 AI가 들어와서 기술이 개발되면은 뭔가 업무 효율화가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나쁘게 보면은 우리 은행원들이 대체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요, 요거는 이제 천자예요.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서론부터 잡았어요. 서론은요, 여기 AX 도입이 가속화되는 금융 환경,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주 좀 간결하게 짧게 잡았습니다. 아까 앞에 것도요, 제가 4번 잠깐만 보면은 여기 급변하는 금융 경제 환경 속 요것도 한번 잡을까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뭐 압축해서 만약에 요게 분량이 없다라고 하면 잡지 말고, 분량이 나는 좀 여기가 남아 그러면 요거까지 간편하게 한 문장 정도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분량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지금 AX 도입이 가속화되는 현재 금융 상황이 뭔지를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IM뱅크가 어떤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만큼 디지털이 중요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하이브리드로 가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봤을 적에 내가 이 약간 상황, 산업,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표현해 주자라는 겁니다. 내 뷰로 봤을 적에. 그래서 간결하게, 그렇지만 간결하게,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왜냐면 여기에는 내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내가 봤을 적에 요즘 경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니면 요즘에 시장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끄떡끄떡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사실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론은요, 본인이 생각하는 집중해야 될 분야, 요거는 나름 중요하겠죠. 왜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한 거니까. 그래서 IM뱅크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집중해야 될 분야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요거 설명하는 겁니다. 그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를 좀 역량을 강화해야지 후발 주자지만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해야겠죠. 근데 우리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딱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근거를 2개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근거 1, 근거 2 이렇게 분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될 분야가 어떤 거다라고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왜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IMB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게 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역을 연구로 했을 적에 어떤 그 경북, 대구 지역 이런 데서는 파워가 센데 나머지 지역에서는 파워가 세지 않고 막 영업점을 확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과거에 이제 IM뱅크가 같이 하는 거 보면요, 아무래도 이 브랜드 밸류가 낮다 보니까 뭐 토스랑 뭘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죠, 뱅크 샐러드 이런 거랑 같이 뭘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어플 같은 거 좀 사람들이 그 접근하기 편한 거 있잖아요. 카카오뱅크 같은 뭔가 그런 뭔가 PG사라든지 이런 데랑 뭔가 같이 해서 이벤트를 하고 좀 디지털에서 앞서가려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에서 좀 아시고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부분을 잘 강화해야 된다라는 걸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도 했지만 어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돼요. 그래서 AX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고, 근데 뭐 예를 들어 고령화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관련해서 AX 도입이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적에 어떤 구체적인 아이디어, 아니면은 내가 그 집중해야 될 분야를 말했을 적에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걸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안 써놨는데요. 제가 블로그에 이제 써놨는데 AX가 이제 뭐 도입이 가속화됐을 적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씩 해볼까요? 개인 금융에서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PB가 굉장히 부자들한테만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왜냐면 한 명 한 명을 막 1시간씩 2시간씩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에 꼭 맞는 뭔가 맞춤형 그런 재무 설계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AI가 어느 정도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 오면은 팍팍팍 분석해갖고 완전히 그 PBS 센터만큼은 아니지만 이 사람 맞춤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겠죠. 또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금융 같은 데 있어서는 뭐 대출 심사라든지 기업 가치 평가라든지 이런 게, 예전에는 은행원 한 명이 그 사람한테 서류를 잔뜩 받아갖고 뭔가 이거를 기업 가치 평가하고 재무제표 막 보고, 그다음에 그 회사에도 나가보고 뭐 직원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한 기업을 평가할 수 있을까 말까였어요. 평가해서 대출을 해줄까 말까 이랬었는데, 이제는 AI가 활용해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갖고서 이제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정성적, 정량적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은행 내부적으로는요, 영업점의 뭔가 업무 절차라든지 이런 걸 효율화할 수도 있을 테고, 은행 그
본점 내부적으로는 어떤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사고 같은 거 아니면 내부 통제제도 혹시 부정이라든지 횡령 같은 거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도 AI를 활용해서 그런 사고를 예방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괜찮습니다. 집중해야 될 분야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랑 구체적인 아이디어 같은 거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해보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 아마 모든 선생님이나 아니면 모든 학생들도 어느 정도 조금 공부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역시? 내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PB 센터 뭐 모든 사람들의 PBT가 해주듯이 그 맞춤형 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리고 내 시각에서 얼마나 고민해 봤는지는 사실 그 디테일에 대해서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는 얘기를 그냥 듣고서 쓰는 거랑 평상시에 그걸 고민한 사람이랑은 그 천지차이일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의 흔적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좀 계속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은행에서 업무 효율화하는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뭐 업무를 빠르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지 않게 뭔가 빨리빨리 서비스가 되게끔 AI를 써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써드린 게 이런 겁니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라는 게 내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나의 역량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 이런 성격이고 나 이런 거 잘해요. 그래서 나 이런 거 AI 써서 나 어떻게 난 이렇게 활용하고 싶어요. 라는 거를 좀 여기다 조금씩이라도 녹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여기 마지막에 그래서 나는 결국에 어떤 영향이 있는데 위에 AX 도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환이 되더라도 나는 거기에 발맞춰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행원이 되겠습니다. 까지 좀 나를 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나의 어떤 능력도 괜찮고요. 지식도 괜찮고요. 나의 성격도 괜찮고요. 어떤 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났으면 좋겠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요거 좀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전체 문항이 왔어요. 지금 이렇게 5개 문항을 봤는데 쉽진 않죠. 원래 자소서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써보고 고민을 하다 보면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저는요, 사실은 자소서 이제 저는 고슬건이요. 되게 많은 자소서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문항을 봤을 적에요. 저는 사실 1번부터 5번 문항이 다 똑같아 보여요. 어떤 면에서 똑같아 보이냐면, 물론 글자도 다 다르고요. 그 길이도 달라요. 근데 결국에는 내 역량 쓰세요, 역량 쓰세요, 역량 쓰세요, 역량 쓰세요, 역량 쓰세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역량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결국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경험을 어떤 경험이 나를 잘 나타내? 라고 하면 내 경험 중에 이런 경험이 잘 나타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쓰면서 내 역량이 나타나는 거고요. 2번도 마찬가지요. 최종적인 커리어가 목표가 뭐야? 라고 하면 커리어 목표는 뭡니다. 근데 IM뱅크를 왜 선택했는지 커리어 목표는 뭔지 이런 거 할 적에 그냥 기업금융입니다. 개인금융입니다. 끝이 아니라 그걸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나 거기 가서 그거 되게 잘할 수 있어. 난 이런 성격에서 그거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놓치지 말고 내가 좀 있는 그런 자소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봤을 적에는요. 이렇게 5개의 역량이 눈에 이렇게 매지가이처럼 띠용 하고서 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5개 문항 역량이요.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경험들이요. 여기서 예시로 들어드리는 경험 있잖아요.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서 특히나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니면은 장교 전형이신 분들이 있어요. 장교 생활을 오랫동안 하셔갖고 군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5개 문항 주잖아요. 다 군대 얘기로 5개를 채웁니다. 물론 군대에서 이제 다른 경험들이요. 뭐 어디 훈련 갔을 때 어디 훈련 갔을 때 근데 저희가 보기엔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경험도 좀 달랐으면 좋겠고요. 역량도요. 여기서도 꼼꼼함, 여기서도 꼼꼼함, 여기서도 꼼꼼함, 여기서도 꼼꼼함. 이거보다는요. 여기서는 뭔가 현장을 발로 뛰고 뭔가 열정적이야. 여기서는 나이가 많은 시니어 분들하고도 소통을 잘하고 누구들 어떤 손님이 와도 소통을 잘할 수 있어. 여기서는 굉장히 체력이 건강하고 정신적인 것도 멘탈도 강해. 라는 거, 스트레스에 강해. 라는 거 있을 수 있고요. 뭐 여기서는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나는 뭐 도전적이고 뭐 열정적이고 패기 있고 뭔가 새로운 도전해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해. 그리고 현장을 발로 뛰어서 가서 내가 진짜 알아보고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다 썼을 적에 이렇게 멀리서 딱 봤을 적에 저렇게 5가지가 있어서 저 친구는 이런 5가지 역량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는 이렇게 그림이 잘 그려지는 정도면 최고로 잘 쓴 자소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저희 자기소개서 첨삭 프로그램도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꼭 저희 학원에서 안 하셔도 돼요. 다른 데 가서 하시더라도 약간 요런 첨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는 약간 대필, 약간 대신 써주는 거. 이거는요, 최악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자소서닷컴 가서 이제 제가 문항 보려고 자소서닷컴 딱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소서 이렇게 첨삭하기 이런 거 클릭하는 게 있더라고요. 봤더니 되게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뭐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뭐 그런 거 같은데. 근데 너무 놀란 게 진짜 작가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등단하셔서 그러니까 자기 소설책 같은 걸 내시고 이런 작가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문구였어요. 초안이 없어도 써드립니다예요. 와,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막 그 네이버에 그 너무 명칭이어서 좀 그런가? 로켓 자소서인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날 써준다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 못 써도 여러분이 쓰는 게 낫지. 일단 당연히 잘 써야 되는 거고, 자소서를 만약에 그렇게 쓰잖아요. 합격하면 더 큰일이에요. 면접 가서 전혀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하게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적에 반드시 여러분이 쓰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 쓰는 사람이 되게끔 도와주는 그런 데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 프로그램 같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여러분이 일단 자소서를 써오시는 겁니다. 써오시는데, 힘들겠죠. 괴롭겠죠. 근데 혼자서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같이 쓰는 거예요. 다만 아까 내 경험 중에서 제일 나를 잘 나타내는 경험이 뭐야? 이거 써줘 라고 해서 제미나이가 만약에 뭘 썼어. 그럼 막 바로 이 경험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다운표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쓰자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막 열심히 써보고 제미나이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썼는데 이거 좀 너가 분석하기에는 어떻게 보여? 이상한 부분이 있을까? 아니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까? 라고 하면 걔가 막 말을 해주겠죠. 그럼 그거 받아서 다시 막 열심히 쓰는 거예요. 또 던져봐요. 이거 좀 이렇게 보이지 않아? 너 생각이 어때? 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도 어떻게 보입니다 하면서 또 다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나 혼자 그다음에 그 AI랑 했을 적에 최고의 완성도를 낼 수 있다라는 거를 해서 저희한테 빨리 거기까지 가져온 다음에 저희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요 저희가 피드백이 됩니다. 저희가 읽어보고 지금 이미 여러분들 경험이 있는데 너의 경험을 바꿔. 너 이런 봉사활동 없어? 봉사활동 빨리 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잘 쓴 것 같지만 이게 잘 안 읽혀요. 훌륭한 은행원이라면은 뭐랄까 자소서를 쓸 적에 쓰는 사람 입장보다는 읽는 사람을 좀 배려해서 눈에 잘 보이게끔 잘 정리해서 그렇게 자소서를 쓰면은 훌륭한 은행원의 자소서일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계속 채용해보고 수많은 자소서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서 좀 어떤 부분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요거 좀 이렇게 배치해볼까요? 아니면 요걸 좀 더 강조해볼까요? 아니면은 일본 문항에서도 약간 비슷한 영향을 썼으니까 요 에피소드는 좋은데 조금 다른 영향을 이번엔 써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조정을 해드려요. 그래서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거 내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다시 자소서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자소서 작성하면 그냥 내는 거예요? 아니죠. 다시 저희한테 던져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보고서 그때는 그랬는데 이렇게 바꾸니까 요건 좀 낫네요. 근데 요거는 여전히 이상하다. 요것도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계속 저희가 조금씩 조정을 하고 계속 저희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완성도 높은 자소서를 내기 전까지, 그러니까 내기 전날까지 만들어 드립니다. 자소서를 잘 쓰는 사람은요, 뭐 한 번, 두 번에 완성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쓰시거나 잘 못 쓰신다. 그럼 막 5번, 6번도 해요. 그 과정이요. 굉장히 괴롭겠죠. 굉장히 괴로운데요. 그렇게 하시고 나면 어때요? 이걸 한번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때 경험을 통해서 다른 은행에 쓸 적에는 자소서를 잘 쓰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은행을 자소서를 다 첨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가장 첫 번째 거, 그리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만 하시면은 많이 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 잘 쓰는 사람, 이렇게 내가 굉장히 있을 거다. 그래서 요거 첨삭을 한 번쯤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 하다가 어려우시면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써서 저희한테 주시는 게요. 그 전날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하루 이틀 전에 주시면요. 이게 딱 봤는데 별로야. 갈아엎어야 돼. 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루 전날 줬으면, 이걸 어떻게 갈아엎으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다고, 이거 좋아요. 잘 썼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건 너무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때는 억지로 저희가 조금은 어느 정도 써드리거나, 조금 바꿀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라도 빨리 완성을 해서 그냥 같이 내버리는데, 그거보다는, 그렇게 쓰면은 이제 다음번에 또 도돌이표거든요. 또 다시 자기가 잘 쓰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자기소개서 빨리 써서 첨삭할 거면은 빨리 써서 넘기자. 근데 빨리 열심히 써서 초안을 넘기자.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이제 빠른 최종 합격을 진짜 진심으로 응원해요. 그리고 요거 하나 안내드리면은 요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요거 이제 저희 학원에 유명하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보다 더 유명한 제가 이제 한 14년 전에 선생님 수업을 듣고서 이제 합격했어요. 그래서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미스터뱅 선생님이 운영하는 이제 오픈 채팅방이에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오픈 카톡방에 미스터뱅 미리은행 아니면 미리은행만 쳐도 나올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입장 코드 2023 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 아침마다 경제 기사를 한 3개 정도, 4개 정도 셀렉해서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 경제 기사 그거 보시고 취업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취업 관련해서 뭔가 저희가 새로운 채용 뉴스, 여기 채용 공고 떴어요, 아니면 여기 이번에 이렇게 한대요 라는 거 소식 아는 게 있으면 가장 먼저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 학원에 프로그램 같은 게 좋은 게 뭐 생겼다, 이런 거 한번 있는데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올려드리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여기 다 은준생만 있어요. 그리고 금공 준비하시는 분들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오셔갖고 물어보시면 좋겠고, 또 현직자들도 있다 보니까 한번 여기다 물어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 어떤 설명회 자소서 가이드라인을 듣고서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그냥 어느 정도는 이렇게 뭐 아니면은 뭐 진로 상담 이런 거 관련해서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뭐 자소서를 제 걸 보고서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자소서 첨삭 프로그램에 이제 학원으로 이제 그런 거를 요청하셔야 되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뭐 뭐든지 물어보셔도 되는데, 약간 좀 뭐 진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 할까요 말까요, 지금 이거 이 시기에 이거 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런 좀 개인적인 거 있잖아요, 사적인 거, 그런 거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답변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황하지 마시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고민될 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는데요, 그 최종 합격은요 누구든지 해요. 결국에는요 다 합격해요. 저는 그 취준 결국에 못한 사람은 못 봤어요. 어디든 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원하는 회사에 해야 되는 거죠. 은행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조금 더 좋은 은행,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금융권보다는 1금융권, 1금융권에서도 내가 어떤 가고 싶은, 제가 특정 그걸 좋아하진 않는데, 학생들 중에는 기업은행이나 농협은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은행 되면 더 좋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빠른입니다. 빠른. 2년, 3년 뒤에 되는 거는 중요하잖아요. 2년, 3년 지나면 무조건 어딘가는 돼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남은 기간 되게 바짝하고 되게 열심히 하셔서, 혹시 내년 상반기에 될 거를 이번 하반기로 이제 땡겨간다 라고 하면 그건 엄청 행복하고요, 엄청 많은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빨리 사회에 나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수업 지금 요걸 들으신 분 중에 자소서를 처음 쓰고 이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 어떻게 요령, 자소서 작성 요령, 자소서 합격 가이드 이런 거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혹시라도 이번 하반기를 그냥 뭐 그냥 써보지, 근데 뭐 쓸 수 있는, 내가 별로 준비를 안 했으니까 쓸 수 있는 쓰고 아닌 데는 말고 안 되면 내년 상반기 가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바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 되면 너무너무 좋고, 혹시나 아쉽게 내가 몇 군데는 어디 면접까지 갔는데 면접에서 어디서 안 됐어 라고 해야지 상반기 때 확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를 너무 쉽게 그냥 날려버리지 마시고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가장 빠르게 좀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소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저희 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이 영상에 상세 보기라든지 아니면 댓글을 보시면은 뭔가 제가 블로그에 좀 더 글로 써놓은 것도 있거든요, 자소서. 그래서 그것도 링크 시켜드리고, 아니면 저희 미스터뱅 선생님 그걸 링크 시켜드린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 첨삭 프로그램 같은 건 상세 보기에 보면은 아마 어떻게 신청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선생님하고 저희는 직접 1대1로 해주다 보니까 조금 시간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떤 면에서는 선착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딱 아이엠뱅크를 지원하시고 요 지원하는 시기에 다 몰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실 거면은 빨리 내가 초안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시간 조율하셔갖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첫 공고죠. 이번 시작부터 잘 되셔서 여러 은행이 되셔서 꼭 골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